자, 독서 봅시다. 1에서 3번. 1분. 풀어. 자, 해보자. 1, 2, 3번 문제는 아주 쉽습니다. 근데 괜히 나온 건 없다. 항상 얘기하지만. 일단은 이 문단을 보면 목적에 따라서 이 시각 자료는 근래형과 관련해서 어떤 목적으로 쓰이느냐에 따라 병렬도 대비다. 이걸 해줘야 되는 거야. 예시 설명 보충이 있고 쭉 뒤에 가면 이 문단 마지막에 사실 근래형과 관련 없는 어떤 장식용이 있다. 그러니까 3번의 보기에서 나오는 이 비행기 그림이 장식용이겠죠. 그 다음에 지금 그 상황들을 볼 때 그림 1은 뭐야? 지금 보니까 자르긴 자르는데 어찌어찌 해서 잘라라 라는 얘기죠. 같은 길이로 길고 얇게 자른다. 즉 구체화된 설명이기 때문에 이쪽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림 2 같은 경우는 가로 세로로 겹치고 서로 붙여 종이를 만드는 그대로 썼으니까 예시에 들어가겠고 그대로 보여주는 거니까. 그림 3은 사실 기록문화긴 한데 파피루스 줄기랑은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보충에 들어가는 거지. 알겠어?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해줘야 돼. 답은 물론 3번 답은 2번입니다. 그리고 3, 4, 5번 제낄 때 그림 2는 다루는 건데 그림 3 같은 경우는 글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 이런 식으로 처리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쪽이 보완이고 이쪽이 확장이야. 그러니까 사실 보완을 통해 확장도 말이 안 돼. 3번에 5번 선지는. 그런 식으로 이 시험 문제의 의도는 병렬을 잘 갈라쳐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병렬은 2번에도 적용돼요. 약간 좀 그러니까 화법에서 갖고 왔어. 화작 문제에서 좀 세배 왔거든. 이 독서론이 지금. 그것도 좀 관찰을 하셔야 돼. 2번에 기억에 대한 이해인데 어쨌든 지금 요런 거와 관련할 때 1문단에 분명히 이해할 때는 1문단의 마지막 보세요. 이 두 정보들이 첨조되면서 연결되어 독자가 글 내용을 이해하는데 상호 보완적으로 기여한다. 슬래시. 그러니까 1문단 마지막에 슬래시. 독자가 앞에 슬래시. 그러니까 이 두 정보들이 연결되어 이해하는데 상호 보완적으로 기여하고 그리고 한편 독자가 떠올리지 못할 때 문자 정보가 기억이 안 날 때 이미지 정보가 단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억에 도움이 될 때는 그러니까 봐봐. 그러니까 문장 앞에서 이해가 있고 기억이 있지. 이해 범주랑 기억 범주랑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5번 선지는 문자 정보와 이미지 정보 처리를 통해 연결된 정보는 지금 이해와 관련된 거죠. 기억은 문자 정보가 떠올리지 못할 때 이미지 정보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5번 선지 또 틀린 이유가 떠올려야만 하는 건 아니거든. 뭐뭐 하여야 라는 건 필요 조건이고요. 꼭 그게 필요해야만 하는 건 아니야. 떠올려야만 하는 건 아니죠. 그죠? 2번 답은 5번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다. 1번 문제는요. 왜 나온 거냐면 얘네 뭘로 나눴어? 나누는 대비의 기준이 뭐야? 여기 봐봐. 대비의 기준이 뭐야? 목적. 그렇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처리되는 정보의 종류에 따라 구분한 게 아니구나라고 1번에 4번 선지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알겠어요?
쉬운데 왜 나온지 정도는 알아라. 여러분이 그렇게 읽을 수 있는가? 자, 4에서 7, 3분 시작. 자, 같이 본다. 첫 문단. 공정거래위원회가 논의범주죠, 그죠? 사실 이게 제일 무서운 집단입니다. 이 사람들 뜨면 다 사교육시장 바들바들 떨어요. 왜냐면 얘네가 매출에 대해서 과징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에서 비용을 빼면 이윤이잖아. 이윤에다 과징하는 건 그래도 좀 견딜만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매출에다가 과징하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왜냐면 봐봐. 1조인데 내가 비용이 7천만 원, 7천억이 들었어. 그러면 뭐야? 3천억이잖아. 그럼 3천억에 대한 과세는 그래도 크네. 근데 1조에 대한 과세가 제일 크지. 그러니까 이게 압도적인 힘을 가져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자, 어쨌든 지금 공정거래법과 슬래시 표시광고법을 활용한다. 병렬도 대비다 해서 잘 갈라줘야지, 그지? 공정거래법과 슬래시 표시광고법 잘 갈라주시고. 자, 그 다음에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대. 제가 항상 사회지문에서 중요한 거 3가지 얘기했죠? 요건, 원칙과 예외. 요건은 뭐였어? 제3자에게, 기억나? 봐봐. 외부성이란 많이 했다, 그지? 제3자에게, 제3자여야 하고 의도하지 않아야 하고 이익이나 손해를 끼쳐야 된다. 그게 외부성의 정의거든. 그럼 거래 당사자는 외부성이 아니지. 의도했으면 그거 범죄지. 의도적으로 황사를 뿌린다고? 의도적으로 미세먼지를 뿌린다고? 외부성이죠. 그런 의도적인 거는 아예 그냥 못된 짓이지. 외부성이라는 건 제3자여야 하고 의도하지 않아야 되고 이익이나 손해를 줘야 돼. 즉 거래 당사자면 안 되고 의도했으면 범죄고 이익도 아니고 손해도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이런 요건들이 이제 시험 문제 나온다고. 그리고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다? 항상 예외가 있다. 여기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글을 읽을 때 공정거래법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라는 건 뭐가 있을 수 있다?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돼? 예외가 있을 수 있겠다.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한다. 사업자가 하는 일 중에.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모를까봐 설명해 주죠. 그죠? 사업자가 그 다음 사업자에게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거예요. 알겠어? 가령 모의고사 업체가 있다. 실무를 만드는 모의고사 A 업체가 있는데, Y 강사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모의고사를 이제 주는데, 너에게 주는데, 지금, 그럼 사업자가 사업자잖아. 내가 사업자를 차렸다고 생각해봐. 그럼 사업자랑 사업자 관계. 근데, 얼마에 파세요라고 강제했으면 그거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5번은 왜 틀렸어? 사업자와 소비자 간이 아니죠. 사업자 간이죠. 사업자와 사업자 간이지. Understand? 자, 그래서 붙여서 거래하는 행위이다. 근데 권장 소비자 가격이면 되지 않나요? 응, 강제성 있으면 안 돼. 알겠어? 자, 이거 왜 안 돼? 그게 산문단이야.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공정거래법은 기억을 금지하죠. 이해돼? 기억은 뭔데?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고, 이걸 왜 금지해? 얘는 뭘 침해해서? 가격 결정의 자유를 뭐한다? 가격 결정 자유를 뭐한다? 제한한다.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거지. 가격 딱 이걸로 하세요라고 픽싱 시켜버리니까 경쟁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가격 결정 자유를 제한한다. 자, 근데 봐봐. 그것을 금지하는 거지. 공정거래법. 그냥 봐봐. 제한하려는 거야? 자유를 제한하는 걸 금지하려는 거야? 자유를 제한하려는 걸 금지하는 거니까 자유를 오히려 보호해주고 지키려는 거지. 5번에 2번이 틀렸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목적은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유의 제한을 금지하기 위해서야. 자유의 제한, 자유를 리밋하는 걸 금지한다는 건 자유롭게 해주는 거지. 아, 요거는 2012학년도 수능 외부성 지문에서 따온 것 같아요. 왜냐면 공장 폐수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지. 피해 감소는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야. 피해 감소가 는다면, 피해 감소가 준다면, 이런 식으로 나와서 아주 대가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지문이었는데 요것도 비슷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좀 이제 성급한 애들은 5번에 2번으로 답을 잘못 썼을 수가 있어. 이거는 성격 문제야. 이건 성질 문제라고. 성질 머리가 너무 급한 거지. 그러니까 2번 쓴 새끼들은 나 성질 급함 쓰세요. 좀 천천히. Calm down. 알겠어? 아, 진짜로. 그리고 이게 유통조직의 효율성도 저하시킨다. 안 좋은 것들 얘기했어. 그래서 4번에 2번도 오케이 할 수 있어야 되고, 얘네는 형사처벌 안 받아. 뒤에 보니까 표시광고법은 형사처벌 받죠. 그러니까 4번에 1번 선지가 두 개를 비교한 문제야. 그지? 비교 문제가 나왔고. 자, 그 다음에 잠깐만. 다만이 나오면, 다만 단지가 나오면 법지문이나 사회지문은 물결을 치는 거야. 왜냐면 뭐야 이게? 예외죠. 다만 뭐는 빼준대?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출판된 저작물은 금지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4번에 5번 선지가 예외야. 예외 조항으로 나온 거고 4번에 5번은 맞는 얘기지. 예외가 하나 더 있네. 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개길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사업자가 입증해야 된다. 즉 6번에 3번은 다른 말로 뭐야?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얘기는 뭐야? 다른 말로 뭐야?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는 얘기죠. 즉 이거는 뭐야?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제재의 대상이 돼. 근데 예외는 뭐야?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예외야. 즉 제재를 받지 않아. 근데 정당한 이유가 아니래. 정당한 이유가 없어.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했어. 그럼 원칙대로 가야지. 제재해야지. 6번 답 3번. 그러니까 원칙과 예외 가지고 장난쳐 놓은 거야. 만약에 요 사례가 예외가 아니라면 즉 원칙적으로 제재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오늘 이문독서 시즌3에서 테마 10에 풀었던 그 대학 자유의 원칙, 임의법규, 단속법규, 강행법규 원칙과 예외 문제 그 문제랑 또 닮아있잖아 지금. 알겠어?
자, 그리고 지금 밑에서 두 번째 문단도 표시광고법 얘기가 나오면서 추천 보증이 나오는데 두 개를 갈라쳐야지. 경험 슬래시 전문성 슬래시, 오케이? 경험은 뭐야? 경험 후기는 뭐야? 지가 직접 경험했어야 돼, 그지? 요즘에 내가 좀 혹하고 있는 게 그 머리 두피 마사지기거든요. 그 요즘에 인스타 릴스에 자꾸 뜨더라고. 막 이렇게 막 푹 뚫어주고 막 너무 기분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이용 후기를 봤더니 너무 좋대. 근데 경험자가 아니면 그건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지. 실제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잘못된 건 거죠. 혹은 전문가가 전문적 그 내용과 관련 있는 걸 해야지, 그지? 그러니까 4번은 왜 틀렸어? 병렬도 대비다를 뭉개버린 거지. 경험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추천 보증은 전문적 지식이랑 상관없지. 실제 경험이어야 되는 거지. 그 4번 답 4번이고. 그 다음에 니은의 이용 후기 광고는 이거 요건 낸 거야. 내가 볼 때 아무리 봐도 옛날 사람들이 좀 들어왔어. 니은은 봐봐. 봐봐. 야, 이용 후기 광고라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광고의 주체는 누구야? 문장을 잘 읽어. 니은 오른쪽을 봐봐. 사업자가 광고하는 것이다. 광고는 사업자가 하는 겨. 이용 후기는 누가 쓰는 겨? 소비자가 쓰는 거야. 그럼 5번에 4번이 답이죠. 사업자가 직접 작성한 건 포함하지 않는다. 그죠? 오케이? 그래서 5번 답은 4번입니다. 5번에 3번 선지 보호받지 못한다? 3분단에 보호받는다고 그냥 써있어요. 5번에 2번만 페이크 좀 조심하면 되겠다. 그지? 6번도 했고 7번도 오케이 할 수 있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8에서 11 3분. 요거 2개 정도 헷갈렸을 거예요. 이 문제는 그렇게 문제가 그렇게 헷갈리게 세팅이 되어 있어. 자, 3분 풀어보세요.
같이 본다. 자, 아마도 10번에 두 개의 선제가 헷갈렸을 겁니다. 2번 쓸까 4번 쓸까 이렇게 고민했을 것이고 11번은 역시 두 개 고민. 2번 쓸까 3번 쓸까 이랬을 거예요. 시험장에서 말입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이런 문제들도 잘 보세요. 첫 번째 문단 블록체인 기술이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 개념과 순서 잘 잡아야겠죠. 데이터란 놈이 있는데 그거를 일단은 그러니까 데이터 1번 그 다음에 블록이란 단위로 묶어 2번 체인 형태로 연결해 3번 여러 대의 컴퓨터의 중복 저장해 4번 넘버링을 안 해도 되고 슬래시를 쳐서 끊으라고. 과정 유서술이야. 그러면 끊어서 읽어야 돼. 너무 흘리면 안 돼. 알겠어? 잡아주라고 순서나 과정을. 그리고 체인으로 연결된 블록의 집합을 블록체인이라고 하고 블록체인 저장하는 컴퓨터 노드라고 한다. 수식 피수식 그죠? 확인. 블록체인이 뭔지 확인, 노드가 뭔지 확인. 그리고 새로 생성된 블록, 이것도 블록 확인. 그냥 블록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블록이 아니라 뉴 블록이죠. 뉴 블록은 노드들에 전파되고 이 노드들은 즉 블록체인 저장하는 이 컴퓨터들은 이렇게 끌어와서 읽으라고. 계속 동어로 연결해서 읽어야 되는 문제야. 이 노드들은 블록에 포함된 내용이 블록체인의 다른 블록에 있는 내용과 상충하진 않는지 한쪽에서 A라고 얘기하고 한쪽에는 A, not A라고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지? 그리고 상충되지 않는지 혹은 이중이 아닌지 검증한다. 검증이 끝나고 그죠? 연결할지 여부는 이제 승인 과정을 통해 정해진다. 무슨 민주적인 합의 집단 같죠? 승인이 완료된 블록은 블록체인에 연결되고요. 이 블록체인은 노드들의 저장 계속 과정이잖아. 그치? 그리고 승인 과정에는 합의 알고리즘이 사용되고 합의 알고리즘의 예로 작업 증명이 있다. 그러므로 8번에 4번이 틀린 건 거꾸로 돼 있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간혹 틀리진 않았는데 처음 풀 때 다 맞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왜 다 맞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2022학년도 수능 해결 지문이 있는데 해결 지문 보기가 아닌 문제에서 삐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22학년도 해결 지문을 다시 풀어보는 걸 권합니다. 혹시라도 8번을 맞았긴 했는데 처음 풀 때 다 맞았다고 착각한 새끼들. 알겠어?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8번에 4번은 거꾸로 돼 있어. 그지? 합의 알고리즘의 작업 증명의 한 예이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 그죠? 합의 알고리즘의 예가 작업 증명인 거 알겠어? 문장을 비틀어 버렸죠. 문장 단위의 독해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본 거야. 문제는 쉽긴 했지만 얘네가 이거 해주세요는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거죠. 이 문단 보세요. 이 성능. 요거는 공개와 비공개형을 갈라서 대상만 대비하지 말고 속성까지 대비하는데 이렇게 표로 정리할 필요는 없어. 여러분이 이제 공개 비공개의 차이를 속성까지 여러분이 대비시킬 수 있으면 내 머릿속에서. 비공개형은 노드 수에 제한이 있어. 리밋을 준다고. 달리니까 얘는 제한이 없지. 공개는 제한이 없어. 일반적으로 대체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공개형에 비해 알고리즘의 속도가 빠르다. 연결해서 읽으면 노드 수가 제한돼 있고 그래서 합의 속도가 빠르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따라서 승인 과정에 걸린 시간도 짧고 제한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능도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어. 이해돼? 이렇게 속성까지 대비하는 걸 머릿속에서 구현할 수 있으면 된다. 오케이? 그래서 가령 11번에 4번 선지 볼 때 A의 블록체인 기술이 있는데 A는 어떻게 돼 있어? 노드 수가 10개로 고정돼 있죠? 그러니까 제한이 돼 있는 거야. 그러면 봐봐. 제한이 돼 있으면 뭐야? 비공개지. 그러니까 11번에 4번은 비공개라 틀린 거야. A는 비공개예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어? 근데 굉장히 간단하게 냈지. 옛날에 비해서는. 생각해봐. 옛날에 그런 거 나왔잖아. DNS 스푸핑. DNS 스푸핑 기억 안 나? 고정 IP, 유동 IP 해가지고 DHCP를 뭐 쓴다, 안 쓴다, 그 다음에 네임 서버가 직접 자동 이런 거 나왔었잖아. 이런 게 더 어려워. 그거보다 훨씬 단순한 문제지, 사실은. 좀 비슷해, 구조 자체는 DNS 스푸핑이랑. 그게 언제였지? 2019학년도 6월이었나? 2018학년도 6월이었나? 어쨌든 뭐 그런 지문들도 이제 연관관계가 조금 있긴 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어쨌든 이렇게 뭐 사실 뭐 이런 지문은 많죠. 가솔린 경유 비교 쫙 이런 거. 점성이 뭐 어떻고 뭐 무게가 어떻고 쭉 나왔었잖아 옛날에. 아주 뭐 사골적인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 문단
데이터의 변경 혹은 복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2011학년도 수능 그 연결 리스트 지문 있죠. 이중 연결 리스트, 연결 리스트, 배열 지문이랑 좀 비슷해요. 그래서 가서 한 번 더 풀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런 지문이 어렵다면. 자, 일단은 무결성 얘기를 하고 있어요. 3문단을 읽어보시면 데이터가 무단으로 변경되기는 어렵다는 성질을 무결성이라고 한다. 그게 대표적인 장점이래. 왜? 봐봐. 일부 데이터가 변경됐어. 그러면 변경된 블록과 그 이후의 블록들이 다 끊어져. 그러니까 9번에 2번이 왜 틀려? 모든 블록이 승인 과정을 다시 거쳐야 되는 게 아니지. 봐봐. 모든 블록이 아니라 뭐야? 끊어진 놈, 그 이후의 것들이지. 그러니까 범주 문제야. 얘네는 의도적으로 계속 모든 블록이 맞니? 아니면 끊어진 블록과 그 이후의 블록이니? 라고 내고 있다고. 알겠어? 내는 게 일정해.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변경 자체는 어렵다. 변경은 어렵대. 근데 복원 자체는 쉽다. 왜 쉬워요? 기억 봐봐. 따라서 일부가 지워져도 복원은 쉽다. 그럼 따라서 앞이 이유겠죠. 잘 봐. 지금 네가 10번을 틀렸잖아? 만약에 틀렸잖아? 그럼 일단은 기억의 직접적인 이유를 찾아야 돼. 그러면 기억 주변에 따라서가 있지. 따라서 왼쪽을 보니까 뭐라고 써있어? 승인 과정이 불필요해서 복원이 빠른 거야. 복원이 빠른 이유는 그러니까 승인을 하게 되면 절차가 오래 걸린다는 얘기인데 승인을 안 하니까 복원이 빠른 거라고. 이해돼? 그러니까 네가 10번에 4번을 쓰면 안 되지. 이거는 뭐랑 비슷하냐면 2012학년도 수능 비트겐슈타인 보기 문제. 그러니까 옛날 문제를 내가 갖고 오잖아. 비슷해서 그래. 요 지문에 보기 문제가 있거든. 네가 이제 사다리에 올라갔으면 그 사다리는 버려야 된다. 비트겐슈타인이 비트겐슈타인을 비판하는 지문이 있거든요. 그것도 뭐뭐시기 때문이다로 문제를 낸 건데 이 10번 틀린 사람은 이걸 반드시 푸세요. 틀릴 거예요. 틀리거나 두 개 선제가 막 꼬일 겁니다. 비슷한 구조로 냈거든요. 봐봐. 기억을 보면 따라서 복원이 용이하다. 다시 돌아와서 왜 용이해? 승인 과정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아서 용이한 거야. 그럼 10번에 4번을 봐봐. 승인 과정을 필요로 해서 용이하겠니? 승인 과정을 별도로 필요로 해서 용이하겠어? 용이하겠어? 쉽겠어? 복원이 쉽겠어? 아니죠. 승인 과정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아서 용이한 거야. 그럼 네가 4번이 헷갈렸던 이유는 뭐냐면 이게 틀린 정보가 아니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1문단에 나와 있는 정보 중에 하나잖아. 데이터가 모여있는 게 블록이고 그 블록은 승인 과정을 필요로 하는 건 맞지. 근데 그거는 사전 정보야. 직접적인 이유가 아니라고. 봐봐. 소크라테스는 그리스인이죠. 소크라테스 죽었죠. 그럼 소크라테스가 그리스인이고 소크라테스가 뭐 예를 들어서 못생겼고 이런 것들은 사전 정보일 뿐이지 소크라테스가 죽으니 못생겨서 죽었어? 너무 심했다. 그럼 나는 불멸이야?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든 죄송합니다. 갑자기 훅 들어왔죠. 봐봐. 못생겨서 죽은 게 아니잖아. 그리스인이라 죽은 게 아니잖아. 그런 것들은 전제들이에요. 주로 바탕에 깔린 어떤 사전 정보들이라고. 죽은 이유는 독약을 먹고 죽은 거야. 독약을 직접 마셔서 죽은 거라고. 예를 들어서.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직접적인 이유를 찾아야 되고 4번 선지를 쓰면 안 돼요. 그리고 4번 선지를 이렇게 매칭을 시켜봐. 승인 과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용이하다. 아니죠. 승인 과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용이해? 아니죠. 승인 과정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아서 용이하다로 가야지. 그러니까 4번은 완전히 상충되는 얘기이기도 해요, 사실. 그렇게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때 말이야. 그래서 10번에 4번은 제끼라고 준 거예요. 비트겐슈타인 문제 꼭 푸세요. 2012학년도. 그러면 잘 봐. 다시 돌아와서 복원이 용이해. 왜? 승인 과정이 필요하지 않아서 복원이 쉽대. 근데 그 선지가 그대로 안 나와 있잖아. 응? 일부의 데이터가 지워져도 승인된 원래의 데이터를 복원할 때는 승인 과정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가 그대로 써있지 않잖아. 그럼 왜 승인 과정이 필요하지 않은지를 찾아야 되고 그럼 2번밖에 없지. 이미 저장돼 있으니까. 이미 중복 저장돼 있으니까. 거기서 끌어오면 되니까. 10번 답은 2번 쓸 수 있어야 돼. 할 수 있겠어?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문단을 보면 세 가지 특성이 있대. 일단은 보안성은 무결성, 그죠? 무단 변경이 어려운 것과 동일한 내용의 데이터가 이중으로 포함되는 것이 어렵다. 자, 그래서 양적 관계 정리죠. 여기에서부터는 승인 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줄거나 혹은 노드스가 감소하면 보안성이 낮아진다. 이때도 보안성은 낮아진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자, 그러니까 11번을 볼 때 이전보다 속도가 빨라졌어, A 업체가. 그럼 보안성은 오히려 낮아졌겠지. 여기 짧아졌으니까. 이해돼? 속도가 더 빠른 합이다라는 건,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건 기본적으로 승인과정, 여기 봐봐. 승인과정 시간이 오히려 짧아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보안성이 작아지겠지. 이런 식으로 낮아지겠지. 거기다가 다시 지문으로 돌아와서 노드 수가 감소하면 보안성은 낮아지고, 그 다음에 탈중앙성은요, 말 그대로 탈중앙성이야. 그러니까 노드 수가 작아지면 어떻게 되겠어? 일부 몇 명이 결정해버리니까 중앙성이 높은 거야. 그러니까 반대로 탈중앙성은 작아지겠지.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11번에 3번 선지 봐봐. 노드 수가 감소하면 어떻게 돼요? 성능은 높아진다고 써있어, 그지? 그 다음에 탈중앙성은 낮아지겠군. 뭐 그대로 써있네. 11번 답 3번. 답 찾기는 쉬웠겠네. B는요, 노드수가 증가할수록, 자, 노드수가 증가했어. 그럼 보안성은 높아질 수 있어. 근데 성능은 어떻게 돼? 오히려 후져지지. 노드수가 많아지면 성능이 후져질 수 있어. 그러니까 확장성이 높아진다고 얘기하면 안 되겠지. 확장성은 성능도 포함하는 개념이니까. 알겠어? 그러니까 양적 관계 정리를 잘 하시면 풀 수 있는 문제야. 근데 페이크에 걸리지 마.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지문에서 기술 변화 없이 확장성을 높이고자 할 때는 노드수를 제한한다. 선생님, 그 B는요, 기술 변화를 했는데요? 그 기술은 그 기술이 아니죠. B에서 한 기술은 뭐야? 데이터 위조 불가능성을 향상시켰다. 즉, 무결점을 높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5번 선지가 왜 틀리냐면 A가 무결성이 더 높다고 얘기하면 안 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건 딱히 B에서 그 무결성 빼고는 나머지 기술, 뭐 성능적인 기술을 발달시킨 적은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노드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3번 선지처럼 노드수가 감소하면 성능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2번 선지는 노드수가 증가할수록 확장성, 즉 성능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면 밑에서 네 번째 줄이 그러니까 사실 페이크인 거죠. 틀린 사람들 중에는. 기술의 변화 없이 확장성을 높이고자 할 텐데 기술 변화 주지 않았나라고 착각하면 안 되고, 여기서의 기술은 데이터 위조 불가능성 향상 기술인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즉 무결성과 관련돼 있는 기술이라고. 이런 페이크에 넘어가시면 안 된다. 11번 알겠어요? 이런 것들이고, 사실 12에서 17은 볼만한 게 마땅치가 않아요. 사실 12번, 15번은 개꿀잼 몰카야? 너무 쉽죠? 아니 가에서 기억나잖아. 그 영화는 창이다. 나지문에서 영화는 꿈이야. 12번에 무슨 12번에 1번 너무 쉽게 나왔죠. 그 다음에 13번도 3번인데 이게 디프 포커스는 언제나 선명하다라고 써있어. 그러니까 흐릿하게는 틀려. 너무 쉽게 나왔어. 15번도요. 기억의 이유인데 10번의 이유랑 달라. 이게 내가 볼 때는 3월 학평 낸 사람들이 좀 들어갔어. 3월 학평 문제 보면 이런 문제 존나 많거든? 내가 볼 때는 3월 학평은 서울교육청에서 내거든요? 그 사람들 몇 명 들어간 것 같아. 느낌이 좀 그래. 구려. 그래서, 어쨌든, 15번의 기억을 보면 기억 주변은 관객이 영화에서 느끼는 현실감은 상상적이면서 환영이다. 그러면서 동일시 현상에 주목한다. 이 동일시는 영화장치로 인해 발생한다. 15번, 1번. 이렇게 풀려. 지시어만 잡으면 풀리게 만들어놨어. 좀 그래. 17번엔 뭐 나름 낸다고 냈어. 답 1번인데 이게 개선이란 걸 생각해봐. 이미 있는 걸 바꾸는 게 개선이지. 유에서 유야. 유에서 유라고. 근데 A 부분은 뭐야? 새로운이니까 무에서 유죠. 그러니까 무에서 윤지, 유에서 윤지를 낸 거고 17번 답은 1번이고요. 잘 들어. 아직 안 끝났어. 14번이나 16번은
네가 삐끗하면 틀릴 수 있는 소지가 있어. 14번 문제는 보기 입장에서 자, 봐봐봐. 여태까지 여러분이 봤던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윗글을 바탕으로 해요. 독서는요. 문학을 잘 보시면 보기를 바탕으로 해요. 왜냐면 보기가 중요하거든. 왜냐면 보기에 출제자의 마인드가 다 들어가 있지. 시에다가 때려 넣을 수는 없잖아. 그런데 독서 지문들은 윗글에다가 출제자의 마인드를 버무릴 수가 있다고. 그래서 윗글을 바탕으로가 제일 많아. 근데 이 새끼 봐봐. 보기 입장이지. 이런 문제는 옛날 문제야. 언제 문제인지 알려줄게. 2011학년도 수능 자산의 개혁. 2011학년도 수능 자산의 개혁이 있고 거기에 보기 문제가 있는데 보기 문제가 노자가 나와. 요거 풀어보시면 14번을 헷갈렸거나 틀린 사람들은 내 모가지를 걸진 않을게. 근데 요 자산의 개혁 문제를 풀면 2개 선지가 헷갈릴 거야. Trust me. 가서 풀어봐. 2개 헷갈릴걸? 답이 딱 안 나올걸? 답은 나와도 기분이 더러울걸? 그러니까 요런 문제에 적응이 약한 거야. 왜냐면 봐봐. 보기 입장에서 바쟁에 대한 비판을 하려면 일단 보기 입장이 맞아떨어져야 되고 그 내용은 바쟁에 대한 내용이어야 되지. 봐봐 이런 거지. 유대종 말이야. 키가 168이라니. 남자치고 너무 작다. 이 반응은 틀렸어. 일단 윗글의 정보가 틀려. 158이야. 알겠어? 그리고 이런 것도 틀리지. 168이라니 남자치고 크다. 유대종 158이라니 남자치고 크다. 이거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윗글에서 어긋났을 수도 있고. 가령 2번 선지. 바쟁이 이런 얘기 한 적 없어. 구조화된 서사를 통해? 아니죠. 있는 그대로 보여주자고 얘기했지. 뭔 소리야. 3번 선지 역량을 기준으로 유형을 나눴어? 아니지. 감독의 선호 스타일을 통해서. 근데 데뷔 속 경중은 있지. 이 사람은 현실을 믿는 감독을 지지하긴 해. 데뷔 속 경중을 따진다. 그러니까 코드는 착실하게 냈어 얘들이. 4번 선지도요. 14번에 4번 선지도요. 바쟁이 변형된 있는 그대로 보여주자 그랬잖아. 다 2, 3, 4가 윗글에 어긋나고 1번 선지는요. 바쟁 너 왜 예술 교육의 필요성을 간과하니? 보기는 분명히 그냥 냅둬라고 얘기해. Let it be야, let it be. 그냥 수평적인 입장에서 봐야지. 왜 자꾸 관객이 이게 영향을 받을 거고 감독이 우위했다고 생각하니? 그러니까 14번 답 5번인데 답을 찾는 과정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문제 스타일이 여러분한테 익숙지 않을 수도 있으니 2011학년도 수능을 한번 풀어보라고. 알겠어? 그 다음에 16번은요. 이것도 사실 가나 나나 둘 다 뭐야 지금? 보니까 내 손을 잡아주는 것 같다? 내가 주인공이 된 것 같다?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 16번의 5번 선지가 답인 이유고요. 근데 16번의 2번 선지처럼 이게 미결정 상태는 패러프리징 하면 지문에 따르면 열린 결말이야. 미결정은 열린 결말이거든. 근데 열린 결말과 지금 나의 사건적 예측 불가는 상관이 없지.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선지도요. 대안적인 영화야 이게? 나의 두 번째 영화? 대안적인 영화는 분명히 나의 마지막 문단에 뭐라고 나와 있어. 영화가 환영임을 영화 스스로 폭로하는 설정이 남겨져 있어야 대안이다라고 얘기했지. 내가 제일 끔찍하게 생각했던 드라마가 파리의 연인이거든. 파리의 연인 있어. 유명한 그 회장 아들인가 그거랑 이제 평범한 여자랑 사랑 이야기. 전형적인 신데렐라 드라마인데 나는 존나 즐겁게 봤거든. 가장 유명한 명대사가 애기야 가자 뭐 이런 거. 그 여자가 애기? 이러면서 가는 그런 장면인데 마지막 회에서 난 아직도 충격이야. 나 시청자 게시판 가서 뭐라고 했어. 테러했어 가서. 지붕 뚫고 하이킥 다음에 최악의 장면이야. 지붕 뚫고 하이킥은 시트콤인데 주인공들이 죽어요. 그것도 교통사고 나서. 나 결말 보고 내가 마지막 장면 이대로 시간이 멈춰버렸으면 좋겠어요. 끝 뭐 이거였어. 충격이었지. 그거 말고 파리의 연인 끝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건 더 끔찍해. 마지막 화. 모든 게 다 꿈. 일장춘몽. 구몽이야. 근데 그런 영화가 좋은 영화겠지. 왜냐면 이거 다 꿈이야. 이거 다 현실이 아니야! 라고 폭로하는 영화지, 그지? 영화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잡아주라는 얘기인데 두 번째 영화는 그거가 상관이 없습니다. 66번 답은
5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는 했는데 여러분들 분명히 틀린 것들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어요? 자, 고생하셨어요. 들어가세요.